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살이 될 만한 그런 이슈들 토대로 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이항열 위원의 딱 이거 시간입니다. 만나러 갈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서 중국 얘기 듣고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중국 얘기 좀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두 자녀 정책에 대해서 지금 지난 주말부터 해갖고요. 전 세계 뉴스 많이 떠들고 있거든요. 오늘 그 얘기 정말 그래갖고 우리나라 돈 버는 기업이 정말 있을지 뭐 그런 네.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주식시장에 중국 쪽 정책 뭐만 나왔다고 하면 들썩들썩 거리는데 이게 네. 정말 지금 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지 한번 가늠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얘기 나왔는지 네. 차근차근 짚어주세요. 네, 전면적 두 자녀 정책 발표했는데요.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이제 한 명만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그 시대에 태어난 하나.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래갖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준다는 얘기 걱정하잖아요. 여하튼요, 중국에서도 35년 동안 한 자녀 정책이 유지되어 왔는데요. 2014년에 약간 변형이 있었는데 여하튼 지난 주말을 통해서 모든 부모가 아무 제한 없이 2명의 자녀를 출산을 허용한다는 정책을 일단 하기로 했고 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 3월부터인데요. 일단 뭐 누구나 다른 건 아니고 또 허가를 받긴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허가를 신청했는데 안 해줄 리는 없잖아요, 정부에서요. 네. 여하튼 그런 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건 맞죠. 근데 지금도 둘 낳아도 되는 경우는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2013년부터 약간 예외적으로 됐는데요. 부모 중에 한 명이 독자일 경우에 두 자녀가 가능한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5년이나 됐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젊은 부부들은 이미 다 엄마나 아빠 중에는 두 명 다 혼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이미 젊은 부부들 사례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실제 효과가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중국이 13억 인구잖아요. 네네. 절반이 여자라고 그냥 뭐 치고 그리고 그 가입 여성 인구 뭐 3분의 1이라고 치면 뭐 대충 2억이라고 잡고 네. 그들 여성들이 2명의 자녀만 놓더라도 그 수가 예. 엄청납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바꾼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애를 논다니까 어르신 말씀 같은데 어찌됐건 간에 몇 가지 이제 배경이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이 우리나라도 고령화의 문제지만 중국도 네. 대표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되고 있는데요. 심각한가요? 네, 그러니까 1982년이죠. 왼쪽 여기 보이는 82년 여기? 대비는 이제 파란 거 높은 거가 어린애들, 그러니까 14세 이하 숫자인데요. 지금 비중인데요. 지금 2014년 이렇게 반의 반토막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애들 소리가 우는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게 바로 중국이 되겠고요. 네네. 반대로 보면 어르신들은 60세 이상 인구가 2014년에는 지금 보면 15% 내외인데요. 2050년, 지금 이런 추세를 가다 보면 2050년에는 35%가 60살 이상의 노인 어르신들이니까요. 급속하게 중국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산활동에 들어가는 인구도 2030년부터 줄어들 것이라 네. 얘기를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남아선호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저만 해도 뭐 딸 날 때가 더 좋았던 기억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보면 중국은 아직도 남아선호사상이 강해요. 그래갖고 지금 여자가 100으로 봤을 때 남자가 116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 실제로 보면 남자들이 결혼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자가 1번 하고 2번 정도 해야지 한 번이라도 결혼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중국 네. 진짜로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진짜 그래서 1차 요즘 다부제 해야 되겠네요. 뭐 그 정도까지 아니지만 중국도 요즘 이혼율이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결혼을 해보려 그러면 숫자라 통계적으로 보면 여자가 한 번 이상 결혼해야지 남자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중국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중국 정책과 관련해서 뭐 세계 외신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어떤 얘기들 좀 흘러나오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첫날 보면 아주 들썩들썩 거리는 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그 두자녀 정책으로 전 세계가 좋아질 거란 얘기하고 있고 특정나게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일랜드 있지 않습니까? 영국 네. 옆에 아일랜드는 이번에 거기에 보면 유모차의 생산 기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고급 유모차. 저는 요즘 애를 안 키워서 모르는데 스웨덴 거지 비싼 브랜드가 있는데요. 그 맞아요. 공장이 네. 그 아일랜드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국 때문에 그 노스 아일랜드 쪽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는 그런 특정한 지역도 있는데요. 문제는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약간 톤이 바뀌고 있습니다. 폴천지에서는요, 영어로 써 있는데요. too little, too late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없고 너무 늦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네. 지금 줄어들 대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무슨 의미예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안 된다는 거예요? 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뭐냐면 젊은 여자한테 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낳겠냐고 물어봤더니 절대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뭐 낳겠다는 분도 있겠지만 정책이 바뀌긴 했지만 실제로 그렇겠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왜들 애를 안 낳냐 그러면 뭐 먹고 살기 힘들다, 교육비용이다, 주거 비용 비싸다는 얘기하는데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소황제라 그래갖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리거든요.
뭐냐면 교육비 올라가죠, 주거 비용 비싸죠, 사회 참여가 특히 여성분들도 보면 35살 조금 애 낳는 것보다는 그럼요. 사회활동 하려고 나의 삶이 중요하고. 그렇죠. 뭐 네, 그런 거 늘어나죠. 그러니까 둘째를 출산을 원하는 여성이 실제로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너무 흥분할 일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정말 우리나라와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여성들의 생각, 그 마인드 자체도요. 주식시장에서는 일단 중국의 정책이 뭔가 바뀌었다라고 하니까 떠들썩했거든요. 정말 뭐 난리가 났는데 네. 이것도 좀 체크해 주세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일단 보시면 이게 앞서 2014년에 약간 정책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시에 중국 정부에서 예상한 거가 네. 당초 200만 명 정도 늘어날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는 100만 명쯤에 그쳤다는 거가 되겠고요. 약간 다른 얘기 되겠지만 이거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 하고 있는데요. 싱글맘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지난번에 보면 혼외어 자도 이제 이런 네,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네. 이번에 싱글맘은 이번에 혜택이 없어요. 이번에 정책에서요. 그리고 둘째는 이제 우리나라 보면 어찌됐건 많게 적건 보조금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좀 있어야지 확 다들 낮죠.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니까 좀 아쉬움이 많는데요.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런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출산율이 2.1명이 돼야지. 그러니까 네. 여성분들이 보통 박선영 같은 경우가 보통 여성분들이 가임 기간 내에 2명, 2.1명 나야지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작년에 1.21명이에요. 헐반이네요. 네, 그러니까 최저 수준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도 중요하겠지만 해외에서의 중국 소식에 당연하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반영했고 오늘도까지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워낙 그 장밋빛으로 보는 사람들이 의견이 많거든요. 전체 이제 170조 원 수준이거든요. 중국의 유아용품 시장이요. 네. 전 세계에서 유아동 시장이고요. 아동까지 한 거고요. 이 중에 유아용품 시장이 43조 원, 미국의 2위인데요. 2018년 보면 이것도 이제 1위가 되는 거예요. 되긴 되는데 우리나라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분유 같은 거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는데요. 이거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워낙 이제 좀 과도하게 이제 과장하는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요. 네. 그래서 중국이 보시 2013년 요번 엊그저께 나온 자료를 제가 인용한 건데요. 중국 쪽 자료예요? 네, 중국 쪽 자료입니다. 2014년에 분유 시장이요. 600억 위안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2018년 요번에 정책하면 이렇게 3배, 2배, 3배 늘어난다는데 이건 중국에 좀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중국은 요번에 좀 빠진 거가 이런 두 자녀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낳은 애들이 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이미 낳는데 딸이라고 해서 호적 안 올리고 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정말 많을 것 네, 같아요. 무호적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얼마인지 일부에서 뭐 1억 명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도 모른다. 근데 2013년에 우리나라 같이 인구조사 한번 서베이했는데요. 한 1,500만 명 정도 될 거다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런 사람들을 해결해 줘야지 뭔가 좀 되거든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연초에 MBC의 그 서프라이즈 TV 이런 프로 있잖아요. 네. 그거 혹시 보신 분 기억나실 텐데요. 무호적자 애가 있었어요. 어떤 부부가 시골에 있는 부부인데 그 집으로 또 4명씩이나 낳았습니다. 애를요. 근데 한 명만 호적하고 3명을 호적을 안 했는데 네. 이 한 명이 납치당했어요. 실종됐었어요. 그 호적이 안 올린 네, 아이가요? 네, 그래서 10몇 년 만에 진짜 있었던 TV에 나왔던 얘기인데 제가 기억나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보신 분 기억나실까요? 13년 만에 어떻게 될까 찾았어요. 찾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벌금을 우리나라 또 5,300만 원 내라고. 그렇게 많이 내요? 무호적자 호적 등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는 이게 정말 놔도 되는 건지 걱정들이 많은 거죠, 지금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지금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무호적자 정리 이런 것도 좀 해줘야지 모든 것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죠. 추가적인 뭔가 정책 부안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일단 국내 증권사들이 어떤 시각을 보이고 있는지 이것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NH투자증권 앞서서 제가 그래프도 인용한 건데요. 중국이 전면적 투자녀 정책 발표할 경우에 우리나라 유양품을 좀 구분해 봤습니다. 이 네. 증권사는요. 유양품은 이제 제로 투 세븐, 보령, 아가방, 깨끗한 나령, 뭐 기저귀 이런 거가 되겠죠. 우유 분유는 매일 유업 이런 거 되겠고요. 장난감도 많이 쓸 거 아닙니까? 오로라 그리고 피아노도 많이 칠 거 아닙니까? 너무 논리적 이야기 되겠지만 어찌됐건 네. 3위 악기, 뭐 대형 미디어 등등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그냥 집합적으로 다 모아놨죠. 그러네요. 이쪽 중심으로 해서 좀 네. 많이 이 정책 관련해서 뭐 들썩이긴 하던데 네. 그래서 위원님의 탑픽은 뭘까요? 뭘 집중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이제 분유 보면 요즘 우리나라 우유 업계 시장이 안 좋거든요. 사회적 문제도 많은데요. 중국에서요. 분유 시장에서 가장 탑픽은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특정한 브랜드 말씀드리긴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미국 브랜드 많이 사신 분도 있거든요. 그들 주식은 미국에서 주가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것들은 네, 좀 네.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고요. 이 중에서 하나 뽑는다면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서 사이버 쇼핑데이 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중국에서 해외 직구할 때 많이 늘어나는 것이 국내 쇼핑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이 유아용품 시장이 되겠거든요. 네. 그 유아용품거래소 마켓 갖고 있는 거 제로투세븐. 요즘 좀 금요일 날인가 뭐 거의 상한가 갔다가 뭐 어제 뭐 좀 조정받는 것 같던데요. 제로투세븐이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 그나마 좀 말이 좀 된다. 그러니까 꼭 두 명 낳는 걸 떠나서 중국 사람들의 해외 직구할 때 우리나라 거에 좀 관심. 그래서 네. 제로투세븐이 오히려 좀 그중에서 좀 관심 좀 많이 가싶네요. 앞으로 또 관심 리스트에 올려놓고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금 여유를 두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영현 위원과 함께한 딱 이거였습니다. 내일도 같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